자, 지금부터요, 어디를 보시냐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취득쇼 있죠? 그 중에서 등기부 취득쇼를 잠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부동산은 두 가지인데요. 요즘 최근에 뭐 등기부 취득쇼가 시험에 나온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알겠죠? 대부분이 다 뭐다? 점유 취득쇼고요. 등기부 취득쇼의 경우는 그냥 지문 하나 정도로. 이렇게 우리 시험에 아마 한 번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근데 등기부 취득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등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있으면 1번이요. 이제 여기가 등기부 취득쇼에 대해서 한번 보죠. 그래서 1번 이렇게 갑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2번 지금 여기 을인데요. 을이 등기 서류를 위조한 거예요. 그러면 등기 서류를 위조하면은 이것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이것은 그건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등기는 뭘 인정하잖아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면은요, 이 병이 등기를 이전받았다가 하더라도 병은 절대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4번요, 정도요. 정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만약에 내 앞에 있는 등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등기부상으로는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요, 도대체 이게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모든 그 사람들 동원해서 이 등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또 우리가 자신이 또 뭐죠, 이것을 확인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등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런데 나는 그러면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를 했으니까 이 등기가 유효일 것으로 믿고 등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등기가 어떤 이유로 무효가 되면 그 다음 사람 모두 다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청와대 몇 번이나요? 민원이 이제 들어갔죠. 그 뭐냐면 우리요, 등기의 공신력 인정이 달라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런데요, 이 등기의 공신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병이나 정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겠지만, 만약에 이 병이요 4년이고요 이 정이 6년간 이렇게 등기를 이전받아서 등기가 몇 년이다? 10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점유도 10년을 하게 되면은 이미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점유 취득쇼의 경우에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등기부 취득시효의 경우에는 등기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등기가 몇 년이다? 10년이고 점유를 하죠. 10년간 점유. 이때의 점유는 원래 공통적인 것이 무슨 점유라고 그랬죠? 자주 점유, 평온 점유, 공연 점유가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쇼의 경우는 무슨 점유다? 선의 점유, 무과실 점유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자주, 평온, 공연, 선의 점유는 추정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무과실 점유는 뭐가 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입증 책임의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뭐다? 그것은 의지한다, 본다, 간주한다는 말하고 반대되는 개념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추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건 입증 책임이에요. 입증을 누가 한다? 추정되니까 상대방이 하는 것이 암기해야 돼요. 추정되지 않으니까 입증은 누가 하는 것이다? 여기 정이 내가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요, 선의 무과실은 무엇에 관한 것이냐? 이것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에 관한 것이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자주 점유, 평온 점유, 공연 점유, 선의 점유, 무과실 점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의 무과실이라고 하는 그것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에 관한 것이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몇 년이다? 10년이다 이렇게 됐죠 지금.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정은 어떻게 해요? 즉시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걸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5번이요. 5번 이렇게 A한테 등기를 정의 이전을 한다. 그러면 A가 당연히 소유권 취득하는데요. 이 A가 무단으로 이전받았다. 등기를 이전했다. 무단으로 불법으로 이전했다. 그러면 A의 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무효가 되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요. 일단 누가 소유자다? 정이 여전히 소유자가 되고, 그래서 이때요 정은요 A 등기의
등기에 뭐를 청구한다? 말소.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은 A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등기부 취득시효인데요.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중요한 것은 10년간 등기가 되어 있고 10년간 점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시효 취득자가 입증을 한다. 이게 중요하고, 이때의 등기는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해서도 시효 취득이 인정이 되지만, 이때는요 이중 보존 등기라고 했어요. 이중 보존 등기요. 이중 보존 등기로 무효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아요. 이것을 등기부 취득시효다 이렇게 간단하죠. 등기부 취득시효는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선의 취득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선의 취득이요. 우리 이제 선의 취득은 이제 우리가요 무권리자로 했죠.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이에요. 무권리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무권리자로부터요. 그럼 우리는 부동산의 경우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무권리자로부터 취득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동산의 경우는 뭐를 인정한다? 여기 동산의 경우는 공신력을 인정을 해요. 공신 원칙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요 무권리자로부터 무권리자인 것을 모르고 그것을 이전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선의 취득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동산에는 공신의 원칙을 뭐란다?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의 취득은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선의취득은 동산에 관한 것이고요. 따라서 뭐는 안 된다? 부동산에 관한 것은 절대로 안 된다. 토지, 건물, 임목, 명인방법, 농작물의 경우는 절대로 선의 취득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부동산에 관한 거죠. 그 다음에 유치권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저당권은 부동산이죠. 유치권은 동산도 되지만 유치권은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선의 취득을 할 수 없고요. 세 번째는요, 거래를 해야 돼. 거래할 수 없는 것들은 또 안 돼. 거래할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무기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마약류 이런 것들은 안 되고요. 네 번째로 유가증권이 있죠. 그럼 유가증권의 경우에도 선의 취득이 안 되고, 유가증권은 예전에는 구민법에서는 동산으로 취급했는데 우리 지금 신민법에서는 유가증권은 별도의 법에서 어음수표법 별도의 법에서 지금 규정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동산이 아니에요. 다섯 번째는 이제 금전이에요. 이런 돈은 원칙적으로 선의 취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금전은 가치를 표상하는 것이지 물건으로 거래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물건으로 거래가 될 때는 선의 취득이 인정될 수도 있어요. 그건 어느 때죠? 물건으로 되는 거 하나죠. 그게 바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화폐 수집 같은 거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는 금전도 될 수는 있지만 원칙은 인정이 안 된다 이 말이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 먼저 이게요 갑의 거예요. 갑이 권리자죠. 갑의 물건을요 여기요 을이요 이건 노트북이에요. 갑의 노트북을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무권리자예요. 이 무권리자라는 것은 자기가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갑의 노트북을 빌려 쓰고 있는 사람이요. 빌려 쓰고 있는 사람이 마치 자기 것인 양 병한테 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유효한 거래 행위. 거래를 해가지고요. 자기 것인 양 파는 거예요. 그럼 이 병을 뭐란다? 이 사람을 선의 취득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선의 취득자 이렇게. 그럴 때는요 반드시요 뭐가 있어야 돼요? 거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할 수 없는 물건은 선의 취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부동산에 있어서 거래는 어떻게 한다? 등기로 하는 거잖아요. 동산에 있어서 거래는 등기가 아니고 거래는 점유를 이전하는 거죠. 점유를 이전. 그것을 인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산의 경우는 뭐란다? 동산의 경우는 뭐란다? 점유의 이전. 점유를 이전하는 거죠. 이것을 뭐란다? 인도라고 하는 거예요. 점유의 이전. 동산의 경우는요. 부동산은 등기인데요. 그러면 이 인도 방법은 먼저 현실의 인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 현실 인도는 갑이요. 이렇게 을한테 물건을 그냥 주는 거죠. 이렇게 갑이 을한테요. 갑이 뭐죠? 이거 갑이 봐봐요. 갑이 을한테 야 을로 이거 가져 이렇게 주는 거. 이걸 현실의 인도라고 해요. 보통 우리가 이게 현실의 인도를 하죠. 그런데 간이 인도죠. 간이 인도는 뭐냐면 갑이요 을한테요 노트북을 미리서 빌려줬어. 언제요? 2월 1일 날 빌려줬어. 2월 1일 날
여기는요, 여기는 2월 1일 날 계약을 하고 2월 2일 날 을한테 주는 것은 현실의 인도죠. 근데 여기는요, 미리 2월 1일 날 빌려줬어. 그러고 난 다음에 2월 2일 날요, 매매를 해. 그래서 뭐라 한다? 갑이 을한테 나 그 물건 팔 건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을이 뭐라고 그래요? 어차피 이 물건 내가 지금 쓰고 있으니까 내가 값만 맞으면, 물건 가격만 맞으면 내가 이거 내가 살게. 그래서 얼마에 팔 건데? 60만 원. 그래, 알았어. 그럼 60만 원 줄게. 그래서 을이요, 이미 자기가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미 인도받았으니까 이 을은 갑한테 뭐만 주면 돼요? 돈만 주면 되죠. 돈만.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먼저 가지고 있고 나중에 매매 계약을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간이 인도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 봐봐요. 현실의 인도, 간이 인도잖아요. 이걸 갑을 뭐란다? 갑을 양도인이라고 하고요. 이 을을 뭐란다? 을을 양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수인. 그러니까 인도는 항상 양수인이 점유하고 있어야 돼. 양수인이요. 특히 간이 인도는 매매하기 전에 이미 양수인이 점유죠. 이미 양수인이 점유. 이미 양수인이 점유하는 것을 간이 인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조금 헷갈리는 게 점유 계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점유 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원래 갑의 거예요. 갑의 거. 2월 1일, 이 물건이요, 원래 갑의 거예요. 2월 1일이요. 알겠죠? 그리고 2월 2일 날 매매를 해요, 매매를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소유자가 돼요. 소유자가 됐는데요. 다시요, 2월 3일 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가지고요. 임대차, 갑이 2월 1일은 소유자였잖아요. 그런데 여기 2월 3일 날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임차인이 이렇게. 무슨 말이냐? 원래 2월 1일 날 갑의 건데요. 2월 1일 날 매매를 해서 그러면 을이 소유자죠. 근데 을이 다시요, 그래서 갑한테 월세를 다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맨 처음에는 갑의 집이었는데 갑이 그걸 을한테 팔고 갑이 계속 그 집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사람들 있죠? 자기 집인데 팔고 그 집에서 월세로 살아, 전세로 살아. 그럼 맨 처음에 이 사람이 소유자로서 점유했는데 지금은 임차인으로서 전세권자로서 점유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말한다? 점유가 바뀌었다. 점유 계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점유가 바뀌었다. 그걸 점유 계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점유 계정 이렇게. 그래서요, 이 점유 계정의 경우는 뭐가 안 된다? 선의 취득이 안 돼요. 왜요? 여러분요, 봐봐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유효한 거래라고 하는, 거래는 뭐죠? 제3자가 봤을 때 소유자가 옮겨가야 되잖아요. 제3자가 봤을 때 두 사람 사이에서는 을이 소유자지만 제3자가 봤을 때는 여전히 물건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갑이 가지고 있죠? 맨 처음에 누구 거였죠? 갑의 것. 지금도 누가 가지고 있어? 갑이. 그러니까 제3자인 내가 봤을 때는 여전히 저 물건은 누구 것이다? 갑의 것이다. 이 말이죠. 갑의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거래가 있는 것처럼 보여, 거래가 없는 것처럼 보여, 거래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점유 계정은 선의 취득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점유 계정은 뭐다? 이 사람을 갑을 양도인이라고 그랬죠? 양도인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양도인이 점유를 계속. 이게 키워드야. 그러니까 양도인이 점유를 계속한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점유 계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지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다? 또 한 가지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반환 청구권이요? 반환 청구권의 양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갑이라는 사람이요, 여기 A라는 사람한테 물건을 맡겨놨어. 물건을요. 이걸 제3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반환 청구권 양도는 항상 제3자란 말이 나와. 제3자? 그러니까 이게요, 갑이요, A한테 맡겨놨단 말이죠. 갑을 뭐라 한다? 뭐죠? 매도인이라고 하죠? 매도인인데 갑이 을한테 이걸 팔아. 매수인이죠? 양수인이죠? 팔아.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갑이 A한테 받아가지고 1번, 다시 이걸 을한테 넘겨야 되겠죠? 2번. 그럼 얼마나 귀찮아요? 그러니까 갑이 뭐라 하냐? 원래는 을한테 A한테 받으려면 반환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환 청구권이 있잖아요. 그 갑이 반환 청구권을 그냥 을한테 주면서 너가 가서 직접 받아 이 말이죠. 내가 A한테 맡겨놨으니, 전화해놨으니 너가 가서 직접 받아. 그걸 반환 청구권의 양도라고 해요. 그러면 이 반환 청구권의 양도는 항상 누가 나온다? 키워드가 제3자라고 하는 말이 꼭 나오는 거예요. 제3자? 아시겠죠? 다시 지금 뭘 보냐면, 여러분요, 현실의 인도, 간이 인도죠. 인도는 양도인이 양수인한테 넘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도라는 말이 있으면 항상 양수인이 점유하고 있어야 돼. 양수인.
그 다음에 점유를 개정한다. 점유 개정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는 소유자로서 점유했는데 집 팔고 다시 그 집에서 똑같은 집에서 월세로 살고 있어. 이제는 임차인으로서 점유한다. 점유 개정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 점유 개정은 어떻게 돼요? 제3자가 봤을 때는요, 소유자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것을 점유 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점유 개정 이렇게. 그래서 선의치득이 인정이 안 돼. 그 다음에 반환청구의 양도는요, 항상 누구한테 물건을 맡겼다? 제3자한테 맡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건 지금 동산에 관한 것이니까요, 이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만 선의취득이 돼. 점유 개정만 빼고. 알겠죠? 그래서 이 을하고 결하고 거래를 했다는 것은 거래를 하면서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현실의 인도, 간이 인도,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를 했다 이 말이죠. 점유 개정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알겠죠? 이때 유효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여러분요, 효력 요건, 법률행위에서 효력 요건이 있죠? 효력 요건은 어떻게 돼요?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무슨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그 다음에 특별히 효력 요건에 뭐가 있을 것? 대리권이 있을 것. 대리권이 없으면 무효죠? 무효진가 안 되고, 제한 능력자는 취소하면 무효가 되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요, 이 을은 자기가 소유자는 아닐지언정 이 사람이 무권 대리 그러면 안 돼. 제한 능력자 그러면 안 돼. 제한 능력자 알겠죠? 반드시 무권리자일 뿐이야. 즉 갑의 물건을 을이 빌려 쓰고 있어. 그러면 을은 소유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병한테 팔아먹었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병한테 팔아먹었다. 그럼 병은 누구 거라고 믿고 을의 것이라고 믿고 샀잖아요. 믿고 그것을 말한다 공신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원래 우리 부동산은요, 등기가 잘못됐잖아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면 그 다음 사람이 아무리 그 등기가 유효라고 믿었다고 할지라도 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잖아요. 나는 소유권 취득 못해.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어떤 이유로 무효이면은 그 다음 사람은 무조건 소유권 취득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동산은 봐봐. 동산 여러분요, 여기 동산 보면 여기 스토바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스토바치는 뭐예요? 이것은 동산인데 여기 어디에 돼요? 소유자가 누구라고 쓰여 있지 않잖아요. 그럼 소유자가 누구라고 쓰여 있지 않으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누구 건지 모르잖아요. 누구 건지 모르니까 우리는 이 물건을 나한테 파는 사람이 갑의 건데 이것을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 거라면서 나한테 판단 말이죠. 그럼 나는요, 을의 것이라고 믿고 사는 거지 혹시 이거는 당신 것이 아니고 혹시 남의 것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따져볼 수는 없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동산에는 공시의 방법이 불완전해요. 동산의 물건이 누구 것이라고 쓰여있지 않단 말이죠. 그럴 때부터 어떡한다? 당신네들 믿음대로 가라 이 말이죠. 을의 것이라고 믿고 샀으면 그냥 을의 물건이 아닐지라도 당신은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이걸 동산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거래를 해야죠. 거래하니까 뭔 안 된다? 상속 안 되죠. 상속은 거래가 아니잖아요. 유실물 습득. 유실물 습득은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는 거죠. 이것도 안 되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증여라든가 또는요 경매라든가 이것만 된다 이 말이죠. 이것만. 알겠죠? 이것을 특정승계라고 그래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특정승계 이렇게, 특정승계다 이렇게 하면요, 이 사람 소유자는요 자주점유, 그 다음에 물건 넘겨받아서 평원점유, 공연점유, 선의점유, 무과실점유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무과실점유하면 어떻게 된다? 즉시로 소유권하고 질권을 취득해. 소유권과 질권을 취득해. 그런데 여기에서 소유권은 자주점유고요, 질권은 제한물권이니까 타주점유란 말이죠. 여기서 이제 뭐를 할 수 있냐? 우리가 여러분요, 취득시효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취득시효의 점유취득시효 있죠? 자주점유, 평원점유, 공연점유, 선의점유, 무과실점유 이렇게 했죠? 자주평원, 공연점유, 등기부는 선의, 무과실점유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는 자주점유란 말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요, 선의취득에서는 자주점유란 말은 들어가지 않아요. 왜 자주점유는 들어가지 않느냐? 우리가 선의취득하는 것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질권도 선의취득을 하거든요. 그런데 질권은 타주점유니까
자주 점유만 선이 취득한다 그러면 질권은 취득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주 점유일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자주 점유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질권을 취득할 때는 자주 점유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자주 점유일 필요는 없죠. 그래서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 점유만 하면 된다. 이때요 평원, 공연, 선의 점유는 뭐가 된다? 추정되는 것이고요. 추정 똑같죠? 무과실 점유는 추정된다 안 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으니까 누가 입증을 한다? 선의 취득을 할 사람이 증명을 해야 돼. 무과실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의 무과실이죠. 우리가요 방금 봤던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선의 무과실은 그 선의 무과실이 등기에 관한 선의 무과실이냐 점유에 관한 선의 무과실이냐 이것이 중요했다면 여기요 선의 취득에서 선의 무과실이라는 것은 뭐냐? 물권행위가 완성될 때 즉 물권행위 물권적 합의 플러스 인도 이 말이에요. 인도. 그래서 이것이 완성될 때까지 이것이 완성시까지 선의 무과실이 돼야 돼. 그럼 물권적 합의는 뭐냐? 내가요 잔금을 받으면서 야 이 물건 이제 너 거야. 잔금 내가 받죠? 그럼 이 물건 이제 너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것을 물권적 소유권 너 가져가. 합의하면서 뭘 해야 돼? 반드시 뭘 해야 돼? 인도를 해야지. 인도. 알겠죠? 그걸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냥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받으면서 물건을 넘겨줘야죠. 그러면 인도를 해야 공시방법이죠. 내가 물건을 넘겨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사의 경우는 물권적 합의하고 인도가 사실은 구별이 잘 안 돼요. 부동산은 구별이 됩니다. 부동산은요 잔금을 치르면서 등기 서류를 받잖아요. 등기 서류를 받는데 등기 서류를 받았다 해서 내가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죠. 그걸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야지 내가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잔금을 주면서 등기 서류를 받는 것을 물권적 합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등기를 하면은 소유권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동사는 보통은 현실 매매잖아요. 잔금 받으면서 물건을 바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물권적 합의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인도가 구별이 안 돼. 인도 속에 보통은 합의가 포함되어 있어. 그런데요 우리가 시차를 두고 할 때가 있죠. 시차를 두고 그 다음에 먼저 잔금을 받고 내일 물건을 넘겨주기로 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오늘 내가 그 물건에 대한 동산에 대한 잔금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갑은요 을한테 그 물건 내일 내가 줄 건데 그건 이제부터 너 거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잔금을 받았다는 말은 이제 그 물건에 대한 소유자는 너야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시차를 두고 거래가 이루어질 때는 물권적 합의가 있고 잔금을 받을 때 그 다음에 물건을 인도해 줄 때 인도가 되죠. 알겠죠?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동사는 우리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 보면은 잔금 주면서 동시에 물건을 받아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물권적 합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발견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넘겨받을 때 편의점의 주인은 내한테 잔금 받으면서 자기는 물건 주죠. 줄 때 이미 그 물건을 인도하는 말 속에는 이제 이 물건은 당신 것입니다. 이걸 물권적 합의라고 하는데 그 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버리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동사의 경우는 사실은 합의란 말하고 인도라고 하는 말이 쉽게 구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요 합의가 2월 1일이고 인도가 2월 2일이다. 그러면 2월 2일까지 선의 무과실이 돼야 된다. 물권적 합의 플러스 인도까지 선의 무과실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즉시로 왜 즉시냐? 봐봐요. 왜 즉시냐? 우리가 취득시효는 20년이 있어야 된다. 10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선의취득은 즉시냐? 즉시냐? 왜 선의취득은? 뭐를 하기 때문에? 거래하기 때문이죠. 거래. 우리가 편의점에서 물건 사면 바로 소유자가 되지 10년 있다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취득시효는요 우리가 점유취득시효,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 동산의 취득시효는 거래하는 게 아니라고요. 남의 물건을 내 물건으로 생각하고 내가 잡고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거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사고팔고 하지도 않았는데 소유권을 취득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몇 년이 흘러야 돼요? 10년, 20년, 5년의 기간이 흘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뭐죠? 선의취득이죠?
여러분 선의 취득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선의 취득? 여러분 선의 취득의 경우는 그것 아니죠. 선의 취득의 경우는 바로 그냥 내가 뭘 한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뭐를 했으니까? 거래를 했으니까 거래. 지금 여기가 뭘 했다? 거래를 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로 소유권 취득하는데 문제는 여러분요 소유권하고 질권을 왜 취득하는가? 지금 그걸 한번 보면 되죠. 우리가요 물권은 뭐가 있다? 물권은 점유권이 있죠. 그 다음에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이 있고요. 질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요 점유권은요 동산하고 부동산이죠. 부동산. 그 다음에 소유권도 동산하고 뭐다? 부동산이 다 되고요. 지상권은 토지니까 부동산이고 지역권도 토지니까 부동산이고 전세권은 부동산만 되고요. 유치권은요 동산하고 부동산이 다 되는 것이고요. 질권은요 동산만 되는 것이고요. 저당권은요 부동산에다가 저당을 잡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선의 취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동산이면서 1번 동산이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를 해야 돼. 거래. 사고팔고 해야 돼. 1번 동산, 2번 거래. 사고팔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동산이 없는 것은 다 빼야 돼. 동산이 없는 것. 그러니까 부동산 저당권 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세권 빼고요. 지역권 빼고요. 지상권 빼는 거예요. 왜요? 토지 부동산은 부동산이고요. 여기도 부동산이죠. 그래서 부동산만 있고 동산이 없는 건 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동산이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죠? 점유권, 소유권, 그 다음에 유치권, 질권이 동산이 있잖아요. 됐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또 뭐를 빼느냐? 거래해야 돼, 거래. 사고 팔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 빼는 거예요. 거래가 안 되는 것. 그럼 거래가 안 되는 거 뭐죠? 점유권은 동산이지만 거래하잖아요. 소유권은 사고 팔고 해야죠. 그 다음에 여기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이니까 거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질권은요, 질권은 설정하니까요, 이건 거래가 하죠. 그러니까 결국 동산이면서 거래를 하는 것은 8가지 물권 중에서 소유권하고 질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과 질권을 선의 취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소유권은 무슨 점이다? 자주점유. 질권은 무슨 점이다? 타주점유죠. 그래서 우리가 취득시에서는 자주평원 공연점유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자주점유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한다? 즉시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질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뭐를 하니까? 거래를 하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선의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선의 취득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이것을 여러분요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이걸 선의 취득 이렇게 동산에 관한 것이고 특히 인도에 관한 것, 동산, 인도 4가지가 있다. 이런 말들이 아주 기초 지식에서 아주 중요하죠. 알겠죠? 이런 것들을 1월달, 2월달에 계속 얘기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얘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냐면 이런 것이 있죠. 무주물 선점이 있어. 무주물 선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유실물 습득이 있어. 유실물 습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매장물 발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말을 보면 여러분요, 선점 습득 발견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키워드가 뭐죠? 여기는 무주물이란 것이고, 여기는 유실물이란 것이고, 잃어버렸다? 이건 매장물이란 것은 뭐죠? 옛날 오래된 집에, 기와지붕을 들쳤더니요, 거기에서 아주 200년 된, 화첩이 났다거나, 또는요, 건물을요, 이렇게 철거하려고 했더니, 벽장 속에서 뭐가 났다? 훈민정음, 해리본이 났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알겠죠? 이것을 매장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유실물이란 건 뭐죠? 여러분들이 비 오는 날 학원에 오셨잖아요. 비 오는 날 학원에 와가지고, 뭐를 했다? 비 오는 이제 학원에 오셔가지고, 우산을 가졌단 말이죠. 그런데 학원이 끝나고 집에 가려고 했더니 햇빛이 쨍쨍 난 거예요. 그러니까 깜박 잊고 뭘 한다? 그것을 우산을 놓고 갔다 이 말이죠. 내가 학원에다가 일부러 우산을 버리고 갔어. 그러면 소유권의 포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깜박 잊고 갔죠? 그 말은 내가 스스로 원해서 우산을 버린 게 아니죠?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유실물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뭐냐?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소유자의 지배를 떠나 있는 물건이죠? 그것을 유실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카페에 가가지고 친구 만나러 갔다가 예를 들어서 지갑을 놓고 왔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유실물
유실물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물건을 누군가가 주워서 가져가죠. 그러면 그것을 뭐라 한다? 유실물을 습득했죠. 그러면 신고를 해야 돼. 신고하지 않고 자기가 갔죠. 그러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해서 형사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무주물이라는 것은 뭐죠? 주인이 없는 물건이죠. 산에 있는 산토끼, 이걸 무주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무주물은 이 주인이 없는 물건은 뭐가 있다? 동산이 있고요, 여기 부동산이 있어요. 그럼 주인이 없는 부동산 있죠? 이것은 언제나 국유가 돼. 언제나 국유. 그럼 국가 거예요, 부동산은. 그 다음에 동산은요, 동산은 원칙은 선점을 해. 선점을 한다는 것은 원시취득. 원시취득이라는 것은 내가 처음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산에 있는 산토끼 있죠? 여러분 산토끼를 가가지고 내가 잡았다 이 말이죠. 때려잡았어? 그럼 그건 누구 거예요? 당연히 그건 내 거지, 누구 거예요? 알죠? 그건 내 거잖아요. 산토끼 내가 잡았으니까. 그걸 무주물 선점. 먼저 잡는 사람이 짱이다. 먼저 잡는 사람. 그걸 무주물 선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만약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학술이나 기예나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죠? 그럼 이것은 국유가 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원칙은 선점인데요. 내가 개인 소유권이 되는데 학술, 기예, 고고 중요가 된다? 그러면 신안 앞바다 있죠? 신안 앞바다? 신안 앞바다에서 고래청자. 신안 앞바다에 보면 고래청자 가끔요, 예를 들어서 뭐 고기 구물에 이렇게 걸려온다잖아요. 그럼 아직도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있다? 고래청자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고래청자를요, 주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뭐다?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국유가 원칙이고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주의 부동산은 언제나 국유죠. 무주의 동산은 언제나 선점이 된다 그러면 큰일 나. 무주의 동산도 선점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봐봐요.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딱 보면 어떻게 되냐? 공통적인 것은 뭐냐? 여기는 봐봐요. 무주물이죠? 주인이 없는 물건이니까 뭐가 있어야 돼?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 돼. 소유의 의사. 소유의 의사. 이 소유의 의사로 뭘 한다?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해야 돼. 점유.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해야 돼요. 알겠죠?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유실물은요, 유실물은 소유자가 있거든요.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소유의 의사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소유의 의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알겠죠? 매장물도 후손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후손이요. 알죠? 후손이 없으면 우리가 국가가 되니까요. 이것도 소유자가 있는 거예요. 소유자가 있으니까 여기도요, 소유의 의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유 의사가 필요가 없어. 소유의 의사가. 소유 의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뭘 한다? 선점은 먼저 점유한다 이 말이잖아요. 선점, 점유를 하죠. 그러니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을 무슨 점유라고 한다? 이것을 여러분 자주 점유라고 하죠. 그래서 무주물 선점은 자주 점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요, 습득이죠. 습득이 뭐죠? 습득. 습득이 점유하는 거죠. 소유의 의사는 없지만 점유하는 거죠. 습득. 여기는요, 발견이니까 점유한다는 한다? 점유는 하지 않죠. 점유는 하지 않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 뭐는 해야 된다? 발견만 하면 되죠. 발견. 발견은 해야 되죠. 알겠죠? 그러니까 차이점은 뭐냐면 무주물 선점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되고, 유실물은요, 소유의 의사는 없지만 점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장물은요, 소유의 의사도 필요 없고 점유하는 것도 필요 없고 발견만 하면 돼. 발견.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신고하고 난 다음에 습득해서 신고해야죠. 몇 개월 있다가 6개월. 권리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매장물은 몇 년? 1년 차이가 있죠. 6개월, 1년. 알겠죠? 이걸 자꾸 바꾼단 말이죠. 6개월, 1년. 그랬을 때 내게 될 수 있죠. 여기서 그러면요, 6개월은 어떻게 암기한다? 6개월은 유실물 할 때 6. 알겠죠? 이렇게 연상해서. 유실물. 6이다. 6개월, 이렇게. 6개월. 1년 그러면 큰일 나. 6개월. 아직 예전에는 둘 다 똑같이 1년이었는데요. 이것이 그럼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시험이 나왔어야 되는데 다른 시험은 다 나왔는데 우리 시험은 아직 안 나왔어. 알겠죠? 1년짜리가 6개월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면 시험이 나올 때 이게 뭐라 나오죠? 1년으로 나오죠, 1년으로. 여기는 6개월로 나오고. 아시겠죠? 둘 다 하나는 1년이고 하나는 6개월이죠. 예전에는 둘 다 1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유실물은 습득하고 난 다음에 신고하고 몇 개월이다? 6개월 동안 권리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알겠죠? 그래서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것을 원시취득. 다시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이렇게 하면 순차적으로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첨부라고 하는 것이 첨부. 그럼 첨부는 뭐를 첨부라고 하냐? 여기요, 부합, 혼화,
다음에 가공 이렇게 부합, 혼합, 가공을 우리는 뭐란다? 첨부라고 얘기하는 첨부, 부합, 혼합, 가공 이렇게 그걸 첨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가공은 뭐죠? 가공은 타인의 반드시 타인의요 동산이에요. 동산. 타인의 동산에 노력을 가해가지고 알겠죠? 뭐란다?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다. 새로운 물건 이것을 뭐란다? 가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공. 그러니까요 남의 동산이죠. 이것을 재료라고 그래요. 재료. 그래서 이것을 재료를 중시한다. 재료주의, 가공을 중시한다. 가공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누가 물건의 소유자가 되냐? 재료를 댄 사람이 소유자가 되지만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죠. 그러면 예외적으로 가공한 사람이 소유자가 돼. 한번 볼까요? 여러분요 타인의 동산이죠. 동산이 뭐다? 예를 들어 소고기가 있다. 소고기를 뭐한다? 요리하죠. 요리를 해가지고 스테이크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스테이크. 그럼 뭐 소고기 값이나 스테이크 값이나 큰 차이가 없죠. 두 배 더 차이가 나지 않죠. 그러면 이 스테이크는 누가 소유자다? 재료주의예요. 재료주의. 그리고요 뭐죠? 스테이크를 만들어준 사람한테 돈을 주면 되죠. 그런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 밀가루죠. 밀가루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생크림이죠. 이거 있으면 노력을 했죠. 뭐를 했다? 제빵을 했죠. 제빵을 해가지고 뭘 만들었다? 케이크를 만들었죠. 케이크. 그럼 어때요? 밀가루 값하고 케이크 값은 3,000원인데 케이크 값은 3만 원이잖아요. 그럼 10배 차이가 나죠. 그럼 뭐다? 여기서는 케이크 값이 훨씬 현저히 다이죠. 현저히 다이. 그러면 가공주에서 케이크를 만든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밀가루하고 생크림 가져온 사람한테 3,000원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공주의. 원래는 무슨 주의다? 아무 말이 없으면 재료주의. 재료를 댄 사람이. 그럼 여러분 봐봐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뭐가 있죠? 지금 교탁 같은 게 있죠? 이 교탁 같은 거 이런 게 다 뭐예요? 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뭐다? 가공이죠. 건물 다 가공이죠. 인공적으로 다 만든 거잖아요. 책상 알죠? 이런 것들이 다 가림막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방석 이거 다 가공이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재료를 댄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알겠죠? 그다음에 물건의 가격이 너무 다 비싸다. 그랬을 때는 어떡한다?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가공한 사람, 만든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재료를 댄 사람한테 재료값을 주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다음에 혼화. 혼화는 뭐죠? 혼화는 예를 들어서 쌀하고요, 뭐죠? 경기도 쌀 한 포대하고 철원 쌀 한 포대가 섞였다 이 말이죠. 그럼 분리해낼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혼화라고 그래요. 참기름하고 들기름이 섞였어. 그럼 분리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것도 다 뭐다? 그래서 유독물이죠. 그런 것도 다 혼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누가 소유권을 취득할 것인가 이 말이고요. 혼화는 뭐 시험에 안 나오니까 부합은요. 부합은 두 가지. 하나는 뭐다? 부동산 애의 부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동산 간의 부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부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해야지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동산에 부합을 했다. 부합이라는 게 뭐냐? 부합이 했다. 부합이라는 것은 분리, 복구가 안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요? 지금 벽에 이 학원 강의실 벽에 지금 뭐가 붙어 있죠? 지금 뭐죠? 그 화재의 방염이죠? 방염 벽지가 지금 발라져 있거든요. 벽지. 그럼 봐봐요. 벽지는 맨 처음에 이렇게 벽지를 가져오잖아요. 그럼 벽지는 독립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벽지에다가 풀을 발라서 벽에다 딱 바르죠. 딱 바르면 우리는 지금 벽지를, 지금 아이보리색 지금 벽지를 뭐라고 얘기하죠? 저거를 아이보리색 벽지라고 얘기해요. 벽에 붙어 있는 벽지를. 저건 뭐예요? 그러면 저건 벽인데요. 흰 벽, 검은색 벽, 빨간색 벽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또는요 어떤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기 좋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페인트를 가져왔어. 그럼 페인트를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샀을 때는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페인트를 가지고 벽에다가 그림을 그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페인트가 벽에 지금 달라붙었죠. 그럼 우리가 저건 뭐냐? 그러면 그림이 그려져 있는 벽이라고 얘기하지. 저것을 뭐냐? 그러면 페인트인데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다 이 말이죠. 왜요? 우리가 그 페인트가 벽에 한번 딱 발라지죠? 그럼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분리 안 된단 말이죠. 복구가 안 된단 말이죠. 그것을 부합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가정집에 보면 벽걸이 에어컨이 있죠. 그 벽걸이 에어컨을 어떻게 뗄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부합됐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집에 보면 벽에 벽지가 발라져 있잖아요. 그건 뗄 수는 있지만 뗀다 하더라도 다시 그 벽지를 벽에 붙어있는 벽지를 찢어가지고 다른 방에다 다시 벽지를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동일한 경제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거나
페인트처럼 한 번 벽에 발라버리면, 붙어버리면 뗄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뗄 수가 없는 것. 또는 벽지처럼 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다른 방에다 또 바를 수 없단 말이죠. 이미 찢어졌으니까. 그런 경우로 우리는 어떤 상태로 간다? 부합이 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합이 됐다. 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우리 인간의 신체를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옷을 입고 있죠? 이거 옷을 어떻게 벗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부합이 됐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떤 사람들 보면요, 몸에 문신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문신한 것을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것은 뭐란다? 부합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인간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부합됐단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설명하자면 그렇다 이 말이죠. 뗄 수 없다. 알겠죠? 그럼 부합. 뗄 수 있다. 그럼 부합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 부합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부동산의 부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요. 여러분 1층이 있죠? 1층을 이거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부동산 1층을 뭐라 한다? 1층을요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동산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다가 벽지를 발랐어요. 벽지를 발랐다 이 말이죠. 여기다 천정은요 에어컨을 설치했다 이 말이죠. 천정에 에어컨 이렇게 됐죠? 그럼 봐봐, 이 에어컨은 뭐가 있죠? 이것을 독립성이 있다 이렇게. 독립성이 있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부합이라는 거 뭐죠? 뗄 수 없는 건데 부합이 아니죠. 뗄 수 있잖아요. 벽걸이요. 천정 에어컨. 이것은 뭐다? 구성 부분 뭐죠? 에어컨이 건물의 구성 부분은 아니잖아요. 반드시 건물이 되려면 에어컨이 있어야 돼요? 그건 아니죠. 건물은 뭐가 있으면 돼요? 기둥하고 지붕하고 벽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소유권의 객체. 소유권의 객체라는 것은 사고 팔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게 한 세트 이게 한 세트에 반드시 암기해야 돼. 독립하다. 그러면 이것은 물건이라고 해요. 물건. 독립하다 그러면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부합이 아니다. 구성 부분이 아니다. 그럼 구성 부분이 뭐예요? 에어컨이 부동산의 구성 부분이다.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러면요 벽지는 뭐죠? 벽지만 따로 떼가지고 사고팔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독립성이 없다고 그래. 벽지는 벽에 달라붙었죠. 뗄 수는 있지만 다시 다 찢어지죠. 떼면은 붙어있는 것을. 그럼 다시 벽지의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부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벽지를 뭐란다? 벽의 구성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벽에요 하얀색 벽지를 발랐어. 그럼 우리 뭐라 한다? 저게 뭐니? 그렇게 물어보면 저건 하얀색 벽지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죠. 저게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저건 흰색 벽인데 이렇게 얘기하지. 그 말은 벽지는 이미 벽의 구성 부분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벽지만 따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여러분요 한 세트다 이 말이죠. 한 세트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뭘 지금 얘기한다? 부합을 보고 있잖아. 부합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 부동산의 벽지가 부합이 됐다 이 말이죠. 부동산에다 부합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벽지를 부합물이라고 얘기하고, 이 부동산을 뭐란다? 이 부동산을 피부합물이라고 얘기해요. 부합이 되는 대상이죠. 피부합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벽지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취득한다? 벽지에 대한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 부동산 소유자가 벽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부동산 소유자가 벽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 그럼 여기는요, 이 에어컨은 누구 것이다? 에어컨을 제공한 사람 것이죠. 알겠죠? 그것은 독립한 소유권이니까. 그런데 벽지는 독립한 소유권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부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동산 간의 부합은 뭐냐? 동산 간. 이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합성물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요, 갑이라는 사람의 18K 링 있죠. 18K 링 하나에다가요, 두 돈 되는 링에다가요,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붙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금반지라고 그래요?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하죠? 왜 그러는가 이 말이죠. 자, 여기서 보면 동산과 동산 간의 부합에서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인지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것인지 이 말이죠. 이런 주종을 구별할 수 있다가 뭐죠? 주종을 구별할 수 있다. 이게 뭐죠? 그럼 뭐죠? 주가 뭐죠?
주종. 이렇게 주종을 구별할 수 있냐, 없냐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주종을 구별할 수 있다. 있다. 그러면 뭐예요? 그때는 우리가 방금 다이아몬드라고 했죠? 주된 동산. 주된 동산의 소유자.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주된 동산. 그런데요,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요, 가장 키워드죠. 부합당시. 부합을 할 당시,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하는 것이에요. 여기요, 중요한 키워드가 부합 당시란 말이지, 뭐, 현재 가격이라든가,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든가, 이런 쓸데없는 말이 나오면 절대 안 돼. 언제다? 부합 당시, 이렇게.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공유한다. 이렇게 얘기해. 이것을 뭐란다? 첨부. 첨부는 뭐냐면, 첨부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부합, 혼합, 가공을 일컬어서 첨부라고 하고, 첨부 속에 부합이 들어있고, 부합 속에 부동산, 애의 부합과 동산, 간의 부합이 있는 것이고, 알겠죠? 그 다음에 혼화가 있고, 이 혼화는 동산 간의 부합하고 똑같아요. 동산 간의 부합하고. 알겠죠? 예를 들면요, 들기름하고 참기름하고요, 들기름하고 참기름하고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두 개가 섞였잖아요. 그럼 주종을 구별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하는 것이고요. 주종을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일단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고 종된 동산의 소유자한테 그 물건의 가격을 쳐가지고 주면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가공이죠. 가공은 반드시 뭐다? 타인의 동산이에요. 타인의 동산. 자기 것이 아니고 타인의 동산 이 말이죠. 동산의 노력을 가해서, 부동산 아니에요. 동산의 노력을 가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야 돼.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재료주의. 예외적으로 무슨 주의다? 가공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첨부는 부합과 혼화와 가공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여러분요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소유권에 관한 것들을 이제 봤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유권이요, 공동 소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공동 소유. 이 공동 소유는 약간요 한 20-30분 시간이 걸리니까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시요 별도에서 강의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5분 쉬었다가 다시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